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인조 14년에 일어난 전쟁 병자호란.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왕자들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정말 속상해요. 조선의 위상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죠.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조 이후의 시대를 이끈 두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17대 왕 효종, 18대 왕 현종입니다. 효종실록 열어봅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는 낯선 땅 청나라에서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해요. 청나라 황제는 두 왕자를 신하부리듯 합니다.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흐르고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소현세자는 청에서 온 지 2달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인조가 죽고요. 복림대군 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효종은 즉위 후 청을 정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청나라에 복수해야 한다. 북벌.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한다는 뜻의 북벌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요, 청나라에부터 조선을 괴롭히는 간신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간신 김자점. 박쥐처럼 청나라에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을 몰아내야 한다는 상소가 줄을 잇습니다. 위기를 느낀 김자점, 청나라의 효종을 고발합니다. 와, 너무한데요? 김자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자점의 시도는 곧 발각되었죠. 이 사건으로 김자점은 물론 친청 세력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이후 청나라를 반대했던 척화파가 권력을 얻게 됩니다. 효종은 이 척화파와 함께 북벌을 준비합니다. 변방에 허물어진 성을 고치고 무기를 새로 수리합니다.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군사훈련도 집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종의 이런 노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러시아와 싸우다 나선 정벌. 청나라가 연해주라는 곳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내네요. 조선에 조총군을 좀 보내주시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이 총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거든요. 효종은 조선의 조총군들을 청나라에 보내지요. 조총군은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러시아와의 2차례의 전쟁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인 조선의 조총군들. 러시아를 가리키는 한자인 나선, 나선을 물리친 싸움이란 뜻에서 이 전쟁을 나선정벌이라고 부릅니다. 나선정벌 이후 효종은 북벌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럼 이제 청나라 공격! 잠깐만 작은별, 북벌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백성들은 북벌을 그렇게 원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왜요? 북벌 이거 전쟁 아닙니까? 북벌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되길 바랐죠. 전쟁으로 땅이 망가져버린 탓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고요. 또 이 청나라가 요구하는 그 수많은 재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신하들은요, 조선보다 몇 배나 강한 나라인 청을 정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효종은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북벌의 꿈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꺾이고 맙니다. 무슨 일이에요? 효종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재위 기간 10년 내내 북벌을 향한 의지를 보였던 효종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래서 효종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18대 왕 현종입니다. 현종은요, 즉위하자마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이 치열한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효종의 새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아들 효종의 상에서 몇 년이나 상복을 입느냐, 이 논쟁이죠. 왕실의 예절을 두고 벌어진 이 논쟁을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치 논쟁이었습니다. 서인의 주장은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반면 남인은요, 원래 하던 대로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서인은 효종은 자기 대비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 아니니까 3년이라는 원래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남이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 해도 왕이니까 왕실의 예절을 적용해 첫째 아들과 같이 대우해야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반된 의견 속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글쎄요. 서인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네. 15년 후 이 논쟁이 다시 불이 붙습니다. 2차 예성 논쟁 뚜둥. 이번엔 효종의 왕비인 인선 왕후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인선 왕후의 시어머니인 자이대비가 이번엔 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또다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게 된 겁니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는 서인, 그래도 1년은 입어야 한다는 남인.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현종의 결단에 서인들의 기세는 대폭 꺾여버리고 결국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죠. 조선 최악의 재앙. 조선에 무슨 일이... 현종 11년의 봄. 아이고, 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씨를 뿌려야 하는데 온 땅이 메말라 척척척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도록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하늘. 다행스럽게도 7월이 되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긴 합니다. 오, 드디어! 하지만 아이고야, 이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엔 전국에 물난리가 납니다. 지진, 냉해, 가뭄, 홍수, 우박, 태풍, 전염병, 해충. 불과 2년 사이 무려 8가지 자연재해가 그냥 조선을 그냥 덮쳐버립니다. 1670년 경술년, 1671년 신해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이 재앙을 경신대기근이라 부르는데요. 이 기근으로 조선 총 인구의 5분의 1인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실로 수백 년 이래에 없던 재난이었다. 최악의 자연재해. 현종은 백성을 위해 세금을 줄이고 죄인을 위한 형의 가혹함을 줄이는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긴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현종. 하지만 현종이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종을 이 신하들의 싸움에 끼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왕으로 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효종, 현종 두 왕에게 조금은 좀 후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왕 모두 전쟁 후 혼란했던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했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효종실록, 현종실록 끝!